뉴스스테이션에 찾아갈 곳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시청역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 오늘로 정확히 벌써 8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야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뭐 일단은 가장 뜨거운 곳으로 저희가 한번 가볼까 해요. 조금 전 그 서울시청에서 네. 그 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들이 총 출동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첫 번째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또 첫 번째 여성 서울시장의 여성 시대를 열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던 내 삶이 바뀌는 나라, 그 내용이 온전히 담겨 있는 그런 개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서울시장이 될 것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에서 본인의 본심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민주당 경선은 박영선, 박원순 현 서울시장 그리고 우상호 의원 정도의 어떤 3파전으로 좁혀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뭐 당 여당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서울시장의 현재 가상 대결 지지도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처음에는 민주당 경선이 한 6명 정도 대결하지 않겠나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여러 논란으로 민병두 의원도 지금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봉주 의원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죠.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의원 3파전이 되면은 되는데 경선을 또 결선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이 압축이 돼가지고 그럴 경우 이제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후보 중에 결선에 올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고요. 네. 이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시민운동가 출신이죠. 이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영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철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어서 과연 여기에서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거는 일단 선거 구도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에서 검토 중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카드.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의 유명한 시민운동가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사실 좀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안철수 전 대표랑 야권 연대하기 위한 약한 카드를 좀 일부러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고 네. 또 헌법재판을 이제 대리한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수도 이전 관련된 헌법 소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을 주도해 왔던 분이고 또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조금 비판적인 뭐 보수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낮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만약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을 경우에 과연 이 인지도 면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교섭을 해봤지만 다 출마를 고사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이제 하는데 문제는 야권 통합이 되지 않으면 모든 선거에서 참 힘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인천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을 후보를 지렛대로 해서 두 지역의 어떤 광역단체를 후보 단일화 함으로 해서 뭔가 정책 실리를 좀 얻어보자. 물론 뭐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이제 시나리오가 많기는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각 당 대표들 입에서는 절대로 단일화 없다. 선거를 위한 야합 없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 네. 꼭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야, 물론 수도권 선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영상 한번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부산 한가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입니다.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고 부산의 발전과 함께 저도 성장했습니다. 부산항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부산 자주 갑니다. 네, 자주 가시기도 하고 이 부산이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부산에서 이제 그 정치적 기반을 쌓아서 이제 대통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이 PK가 약간 야권 성향, 지금의 야권 성향이 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PK 선거에서도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연설에서 보니까는 10분간 연설을 하면서 부산을 무려 45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산에 아주 각별한 애정을 보낸 건데 네.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곱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의도가 깔렸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직접 부산을 비롯한 전국을 돌며 사실상의 민주당 지원에 나선 걸 보니 안보 파탄, 경제 파탄으로 민심이 심각하게 이반되는 것에 대해 불안하긴 한가 봅니다. 장재원 의원도 부산 지역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뭐냐면 홍준표 대표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영남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홍준표 대표가 6석을 지켜야 제가 대표를 유지하겠다 그랬잖아요. 지켜서. 6곳. 네. 6곳. 네. 광역단체. 그러려면 영남권은 다 차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산에 이번에 와가지고 와서 이제 그냥 찾아온 것도 찾아온 거지만 여기서 한 언급들이 보면은 좀 심상치 않잖아요. 정치라는 거 말 한마디로서 그 주민들의 그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나는 네. 부산의 아들이다. 어디 가도 부산처럼 맛있는 돼지국밥은 없다. 이 두 가지로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도 부산 사실은 항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뭐 앞으로 부산의 미래 비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구에 간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부산을 연쇄적으로 방문을 하니까 이 남이 텃밭에 선거를 가까이 와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지방선거 사실상 운동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근데 이런 논란은 역대 대통령 때마다 선거 전에 대통령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논란은 항상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야말로 특히 청와대 뭐 민주당 다 할 거 없이 부산을 예전에 YS 이전에 그 약간 야성 살아있는 예. 야도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서 지금 이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을 차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경남, 울산, 부산 이 벨트 이거는 네. 이제 이번에 동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이뤄내야 된다 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제 김영춘 의원이 이제 부산시장을 장관을 이력했는데 일단 오거돈 전 장관으로 일단 후보가 굳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면 김경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김경수 의원은 뭐 다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고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도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경남에 있는 행사에 갔을 때 네. 한마디 한 적 있죠. 네 그러다가 배지도 날라간대 그러면서 출마 못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경남지사, 즉 경남지사는 전 경남지사 누구였습니까? 바로 홍준표 대표였죠. 홍준표 대표. 그러면 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딴 지역은 다 어떤 면에서 뭐 줘도 모르겠지만 경남지사만큼은 주면은 대표에 상당히 정책 타격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에서 뭔가 경남지사를 이뤄낸다는 것은 굉장히 정책 승리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게 제가 고향이 경남이라서 여론을 많이 들어보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99% 나올 것 같아요. 99%. 김경수 김경수가. 의원이 왜냐하면 나온다. 이게 그 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반드시 사소해야 될. 왜냐하면 이게 전직 지사니까 지역이고. 네. 그럼 이게 역으로 보면 여당에서는 반드시 뺏어와야 될 이런 지역인데 전략 한마디로 공천할 것이다. 김경수 의원 이게 그만큼 경쟁력이 강한 후보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저는 반드시 노는데 아마 이게 전략 공천할 거예요. 왜? 그냥 이게 경선하려면 90일 전에 당협위원장을 사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당협위원장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직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아하. 저는 이게 전략 공천을 통해서 김경수 후보를 공천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반드시 탈환 전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정치라는 게 뭐 정말 가능성을 닫아둘 수 없는 그렇죠. 영역이기도 네. 하잖아요. 절대란 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나가고 김경수 의원의 지역구에 혹시 이분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쏙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만약에 노건호 씨가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정치에 도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뭐 공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노건호 씨가 출마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논란에 좀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호남에서는 이게 전남의 무안 신안 쪽에서 지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씨의 그 출마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권을 하고 나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을 출마시키려고 집권한 거냐 이런 비판에 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또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서거에 대한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명분도 있지만 과연 이 시점에 이 전직 대통령의 아들을 출마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거에 대한 그 국민적인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네.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세 사람의 출마설이 다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노건호 씨가 있고 네. 그다음에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씨,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의 출마설까지 다 거론되고 있는데 네.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다 정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건호 씨 같은 경우는 권양숙 여사가 반대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로 이 민주당에서는 뭔가 또 포석을 해가지고 또 당선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거 갖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일종의 전직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본인들도 또 나름대로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측면에서는 요즘 같은 청년 실업의 시대에 왜 이렇게 흑수저가 아닌 금수저라고 그래야지 은수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 나온 금수저, 거에 대한 네.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장단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부산, 경남 한번 디비져 보자, 한번 탈환해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요. 자유한국당은요, 이곳을 내심 노리고 있거든요. 어딘지 확인해 보시죠. 부산 충청을 춘절과 예절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춘절과 예절의 지역에서 최근에 나쁘고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의 그릇된 행동과 도지사 후보의 잘못된 행동으로 충청인의 자존심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의 자중 질환으로 어떤 기회가 생기자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자유한국당을 제가 참 사랑하는 저도 보수인데 네. 제가 보기에 안희정 전 지사의 지금 그 성추행 의혹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반사 이걸 누리려고 하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어떤 새로운 충청의 어떤 인물, 뭔가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단지 안희정 지사의 일탈을 가지고 반사익 누려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 거론되는 좀 이게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올드한 이런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홍 지사에게도 충남지사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6곳의 광역단체장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앞서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에 도전하면 상당히 강력한 이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한 곳을 잃고 한 곳을 얻어오면 이게 이제 절반, 이게 평균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충남지사는 자유한국당이 이 도지사를 배출을 못했었는데 만약에 경남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걸 이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이 지역으로 이 충남에 좀 역점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 지사의 홍준표 대표의 어떤 정치적 미래와도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 누가 나올까 이게 더 궁금할 텐데요. 뭐 그동안 아껴두셨으니까 한번 네. 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지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인재 전 의원이 지금 네. 충남지사를 좀 거론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역구 이제 선거에서 이제 떨어지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정책 재기를 모색하는 게 이제 충남지사인데, 사실 이제 지금 이완구 전 총리가 원래는 이제 천안갑 그 이제 재보궐선거에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는 사실은 또 지금 홍준표 대표가 기란영 전 KBS 사장을 지금 전략 공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러다 영입을 보니까 했죠. 네. 지금 일단 그쪽 지역에서는 좀 충돌이 빚어지죠. 근데 네. 이완구 전 총리는
지금 본인의 명예회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리직을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돈 받은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게 대법원에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어떤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서 지금 재보궐선거냐 아니면 충남지사 선거냐 이걸 이제 가늠질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당에서 공천받기가 좀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기 일단 개파도 아니고 일단 뭐 길한영 전 KBS 사장을 또 영입했기 때문에 이제 충남지사도 돌아가야 돼. 그러면 충남지사는 또 이인재 전 의원하고 또 이제 경선을 붙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의 이제 좀 교통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한 게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그거는 이 전 총리도 명예회복을 원할 겁니다. 이 전 총리가 명예회복을 원하면 당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게 한번 뱉어놓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는 이완구의 이제 전 총리의 이런 명예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또 뭐 어떤 당에 돋겠다 이랬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홍준표 대표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장이나 지금 현재 아까 충남지사 후보라든가 아까 말씀 경남지사 후보, 경남지사 후보 이런데 또 부산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는 어저께 이미 서병수 전 시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단수로 확정됐죠. 근데 보면은 나름대로의 뭐 고민을 해가지고 새로운 카드를 내놨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진짜 이런 그런데 후보는 한국당이 좀 살아나려면 홍준표 대표 자신보다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후보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통 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본인이 헤비급이라면 또 그 급을 낮은 사람이 아니라 헤비급을 후보를 내세워야 뭔가 좀 여권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지지자들 입장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명예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에 자유한국당에 과연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이 미래의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느냐를 이 가늠해보는 그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거든요. 그런데 뭐 개인의 어떤 구원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특정인에게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야권 지지층들이 과연 그것을 원하는지 이걸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군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한교안 전 총리라든지 사실 뭐 출마를 어느 정도 좀 거론돼 왔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수 쪽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방선거를 나와서 어떻게 보면 결집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대표직과 나중에 차기 후보로서의 어떤 가능성 이것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 있다고 해서 다들 이제 못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이 선거가 좀 어떤 판이 좀 재밌어지는 그런 판도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금 이렇게 판이 출렁이다 보니까 아니면 아예 우리도 새 판을 짜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가능할까요? 네, 민주당의 경우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선택의 폭이 좀 좁은 편입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잘못하면 봉쇄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략 공천으로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선은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선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제사를 깎아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고심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도 제대로 된 인물을 골라서 공천, 말 그대로 공천하는 그런 공당의 모습을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의 자중 질환으로 어떤 기회가 생기자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자유한국당을 제가 참 사랑하는 저도 보수인데 제가 보기에 안희정 전 지사의 지금 그 성추행 의혹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반사 이걸 누리려고 하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어떤 새로운 충청의 어떤 인물, 뭔가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단지 안희정 지사의 일탈을 가지고 반사익 누려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 그런 좀 이게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올드한 이런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홍 지사에게도 충남지사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곳의 광역단체장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앞서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에 도전하면 상당히 강력한 이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한 곳을 잃고 한 곳을 얻어오면 이게 이제 절반, 이게 평균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충남지사는 자유한국당이 이 도지사를 배출을 못했었는데 만약에 경남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걸 이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이 지역으로 이 충남에 좀 역점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지사의 홍준표 대표의 어떤 정치적 미래와도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 누가 나올까 이게 더 궁금할 텐데요. 뭐 그동안 아껴두셨으니까 한번 네. 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지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인재 전 의원이 지금 충남지사를 좀 거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역구 이제 선거에서 이제 떨어지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정책 재기를 모색하는 게 이제 충남지사인데, 사실 이제 지금 이완구 전 총리가 원래는 이제 천안갑 그 이제 재보궐선거에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는 사실은 또 지금 홍준표 대표가 김한영 전 KBS 사장을 지금 전략 공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영입을 했죠. 네. 지금 일단 그쪽 지역에서는 좀 충돌이 빚어지죠. 근데 네. 이완구 전 총리는 지금 본인의 명예회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리직을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돈 받은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게 대법원에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어떤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서 지금 재보궐선거냐 아니면 충남지사 선거냐 이걸 이제 가늠질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당에서 공천받기가 좀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기 이때 개파도 아니고 일단 뭐 김한영 전 KBS 사장은 또 영입했기 때문에 이제 충남지사도 돌아가야 돼. 그럼 충남지사는 또 이인재 전 의원하고 또 이제 경선을 붙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의 이제 좀 교통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한 게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그거는 이 전 총리도 명예회복을 원할 겁니다. 이 전 총리가 명예회복을 원하면 당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게 한번 뱉어놓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만약에 노건호 씨가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정치에 도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뭐 공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노건호 씨가 출마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논란에 좀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호남에서는 이게 전남의 무안신안 쪽에서 지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씨의 그 출마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권을 하고 나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을 출마시키려고 집권한 거냐 이런 비판에 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서거에 대한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명분도 있지만 과연 이 시점에 이 전직 대통령의 아들을 출마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거에 대한 그 국민적인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네.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세 사람의 출마설이 다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저기 노건호 씨가 있고 네. 그다음에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씨,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의 출마설까지 다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다 정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건호 씨 같은 경우는 권양숙 여사가 반대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이 민주당에서는 뭔가 또 저 포석을 해가지고 또 당선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거 갖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일종의 전직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본인들도 또 나름대로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측면에서는 요즘 같은 청년 실업의 시대에 왜 이렇게 흑수저가 아닌 금수저라고 그래야지 은수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온 거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이 있을 거예요.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부산, 경남 한번 디비져 보자, 한번 탈환해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요. 자유한국당은요. 이곳을 내심 노리고 있거든요. 어딘지 확인해 보시죠. 동상 충청을 충절과 예절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충절과 예절의 지역에서 최근에
부끄러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의 그릇된 행동과 도지사 후보의 잘못된 행동으로 청천인의 자존심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 씻는 돼지국밥은 없다. 이 두 가지로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도 부산 사실은 항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뭐 앞으로 부산의 미래 비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구에 간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부산을 연쇄적으로 방문하니까 이 남이 텃밭에 선거를 가까이 와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지방선거 사실상 운동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근데 이런 논란은 역대 대통령 때마다 선거 전에 대통령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논란은 항상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야말로 특히 청와대 뭐 민주당 다 할 거 없이 부산을 예전에 YS 이전에 그 약간 야성 살아있는 야도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서 지금 이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을 차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경남, 울산, 부산 이 벨트 이거는 이제 이번에 동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이뤄내야 된다 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제 김영춘 의원이 이제 부산시장을 장관을 유력했는데 일단 오거돈 전 장관으로 일단 후보가 굳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면 김경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뭐 다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도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경남에 있는 행사에 갔을 때 한마디 한 적 있죠. 니 그러다가 배지도 날아간대 그러면서 출마 못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남지사, 즉 경남지사는 전 경남지사 누구였습니까? 바로 홍준표 대표였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딴 지역은 다 어떤 면에서 뭐 저도 모르겠지만 경남지사만큼은 주면은 대표에 상당히 정책 타격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에서 뭔가 경남지사를 이뤄낸다는 것은 굉장히 정책 승리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제가 고향이 경남이라서 여론을 많이 들어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99% 나올 것 같아요. 99%. 김경수가. 왜냐하면 이게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반드시 사수해야 될. 왜냐하면 이게 전직 지사니까 지역이고. 그럼 이게 역으로 보면 여당에서는 반드시 뺏어와야 될 이런 지역인데 한마디로 김경수 의원이 이게 그만큼 경쟁력이 강한 후보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저는 반드시 노는데 아마 이게 전략 공천할 거예요. 왜? 그냥 이게 경선하려면 90일 전에 당협위원장을 사퇴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당협위원장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직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략 공천을 통해서 김경수 후보를 공천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반드시 탈환 전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뭐 정말 가능성을 닫아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절대란 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나가고 김경수 의원의 지역구에 혹시 이분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후보로 나섰을 경우에 과연 이 인지도 면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교섭을 해봤지만 다 출마를 고사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이제 하는데 문제는 야권 통합이 되지 않으면 모든 선거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인천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을 후보를 지렛대로 해서 두 지역의 어떤 광역단체를 후보 단일화 함으로 해서 뭔가 정책 실을 좀 얻어보자. 물론 뭐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이제 시나리오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죠. 각 당 대표들 입에서는 절대로 단일화 없다. 선거를 위한 야합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 꼭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수도권 선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영상 한번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부산 한가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입니다.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고 부산의 발전과 함께 저도 성장했습니다.
부산항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부산 자주 갑니다. 네, 자주 가시기도 하고 이 부산이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부산에서 이제 그 정치적 기반을 쌓아서 이제 대통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이 PK가 약간 야권 성향, 지금의 야권 성향이 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PK 선거에서도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연설에서 보니까는 10분간 연설을 하면서 부산을 무려 45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산에 아주 각별한 애정을 보낸 건데 네.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곱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의도가 깔렸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직접 부산을 비롯한 전국을 돌며 사실상의 민주당 지원에 나선 걸 보니 안보 파탄, 경제 파탄으로 민심이 심각하게 이반되는 것에 대해 불안하긴 한가 봅니다. 장재원 의원도 부산 지역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뭐냐면 홍준표 대표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영남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홍준표 대표가 6석을 지켜야 제가 대표를 유지하겠다 그랬잖아요. 지켜서. 6곳. 네. 6곳. 네. 광역단체. 그러려면 영남권은 다 차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산에 이번에 와가지고 와서 이제 그냥 찾아온 것도 찾아온 거지만 여기서 한 언급들이 보면은 좀 심상치 않잖아요. 정치라는 거 말 한마디로서 그 주민들의 그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나는 네. 부산의 아들이다. 어디 가도 부산처럼 뉴스 스테이션에 찾아갈 곳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시청역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 오늘로 정확히 벌써 8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야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뭐 일단은 가장 뜨거운 곳으로 저희가 한번 가볼까 해요. 조금 전 그 서울시청에서 그 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들이 총 출동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첫 번째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또 첫 번째 여성 서울시장의 여성 시대를 열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던 내 삶이 바뀌는 나라, 그 내용이 온전히 담겨 있는 그런 개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서울시장이 될 것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에서 본인의 본심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민주당 경선은 박영선, 박원순 현 서울시장 그리고 우상호 의원 정도의 어떤 3파전으로 좁혀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뭐 여당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현재 이제 서울시장의 현재 가상 대결 지지도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처음에는 민주당 경선이 한 6명 정도 대결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논란으로 민병두 의원도 지금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봉주 의원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의원 3파전이 되는데 경선을 또 결선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이 압축이 돼가지고 그럴 경우 이제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후보 중에 결선에 올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고요. 이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시민운동가 출신이죠. 이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영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철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어서 과연 여기에서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거는 일단 선거 구도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에서 검토 중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카드.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의 유명한 시민운동가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사실 좀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안철수 전 대표랑 야권 연대하기 위한 약한 카드를 좀 일부러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고 또 헌법재판을 이제 대리한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수도 이전 관련된 헌법 소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을 주도해 왔던 분이고
또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조금 비판적인 뭐 보수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낮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만약에 자유한국